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파워지식인 컴도사 조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 2015년 3회 2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 부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정렬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키포인트는 정렬입니다. 출제율은 굉장히 높죠. 제가 볼 때는 한 50에서 60 또는 60% 이상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정렬. 차례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드리고 실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예. 자, 정렬은 꼭 알아둬야 될 게요. 예, 특정 색상이나 셀 배경색이나 글꼴색으로도 정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글꼴색이 적용된 셀을 위아래로 나열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글꼴색으로 정렬할 수 있고 배경색으로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 2007부터 가능하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 순서는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다. 원래 정렬의 종류에는 기역부터 희응으로 오는 이제 보통 저희가 위에서 아래를 많이 쓰는데요. 오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희응부터 기역으로 내려오면은 이것을 이제 내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이제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정렬을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 순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번 실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정렬의 종류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이다.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다. 정렬에는 최대 64개까지의 열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 동점자가 있게 되면 그 두 번째 열에다가 동점자 내부에 이제 소위 말하면 2차 정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별이면 남남남남남 여여여여가 먼저 보이고 남들 중에서 정렬이 이루어지고 여 중에서 또 정렬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2차 또 여기도 이제 3차, 4차에서 64차까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쪽에서 아래쪽 정렬 시 숨겨진 행도 포함하여 정렬할 수 있다. 자, 꼭 좀 알아두세요. 정렬을 하기 전에 행이나 열을 숨기기를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열이라는 것은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정렬을 하실 때 열의 위치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숨기면은 열의 위치가 또 바뀌지가 않습니다. 정렬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답이 4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실습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전체를 다 잡든지 하나만 찍든지 정렬, 데이터의 정렬을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색상이 들어간 게 상반기죠. 이렇게 하고 셀색이나 글꼴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64가지, 64차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상반기를 선택을 하시고 셀색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정렬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64차까지도 보여드렸고 또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보통 오름차순하게 되면 과장, 부장, 과장, 대리, 부장, 사원, 과대, 부사 이 가나다르로 되는데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면은 직위 순서가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이에요. 4대 부관대, 4대 과부. 이 4대 과부는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죠. 그럴 때 어떻게 정렬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 다 삭제하시고 자 직급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엔터로 구분을 하시면 더 빠릅니다. 자, 4대 과부는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죠. 추가를 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정렬을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을 숨기게 되면 이렇게 해서 숨기기를 하시면은 이제 숨었죠. 제가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명으로 내림차순을 한번 성별로 할까요? 성명으로 내림차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숨기기를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술래부터 김미래, 김동우는 됐는데 이 안에 숨어 있는 것부터는 정렬에 영향을 전혀 받지가 않는 거죠. 지금 뭐 희응과 이응이 뒤죽박죽.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아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2번 문제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22번. 자, 22번은 답이 뭐예요?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표예요. 답이. 왜 그럽니까? 그러면 말로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죠.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피벗이라든지 부분합이든지 고급 필터든지 데이터 표든지 목표값 찾기든지 또는 시나리오라는 것은 그냥 딱 하면 그거다 그런 정도로 실습을 하셔야 되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대로 좀 옮겨놨습니다. 연이율 3%가 되겠고요. 여기는 값이죠. 네, 그 다음에 정금기간이 아니라 접근기간이겠죠. 접근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값이죠. 월 적금액이 50만원씩 붙겠다 그 말이고 여기도 값이고요. 이렇게 하면 만기 후 금액 은행에다가 1년 동안 연이율 3%로 50만원씩 적금을 들어가면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얼마를 찾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복리로 계산이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FV, Future Value라는 함수거든요. 이것은 1급만 나오고 2급은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하튼 FV를 알라는 게 아니고 얘는 는으로 시작하니까 수식이죠. 얘들은 다 값이고요. 그거에 대한 관계를 좀 일단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를 개념을 좀 알아야 되냐 이런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요. 값들이 변동을 줬을 때 값의 변동을 줬을 때 이 변동입니다.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수식의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을 하자. 예측. 그렇게 예측하는 기능이 뭐예요? 바로 시나리오하고 데이터 표가 있는데 시나리오는 보고서 형태로 예측하는 거고 표는 이렇게 표의 형태로 데이터 표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의 형태로 지금 테두리만 안 입혀졌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수식이 그대로 복사된 상태에서 데이터 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수식을 복사한 범위까지 블록을 잡고 값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이 전체를 블록을 잡는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게 적금 기간인데 이게 세로로 변해요? 가로로 변해요? 세로로 변하죠? 세로가 열입니다.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누가 변하죠? 접근 기간이 변하니까 원데이터의 값을 찍어주면 되죠. 행은 가로 방향, 열은 세로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으로 예측이 되는 거고 서식은 이제 회계를 적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1년을 집어넣으면 600만원 정도 되고요. 2년이면 1200, 3년이면 이제 이렇게 이자가 붙는 게 이제 복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년 있다가 고객님 3,200만원 찾아가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접근 기간이라는 연이라는 값이 요렇게 변동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수식을 예측을 해봐라. 수식에 대한 결과를 그런 경우가 표의 형태로 예측을 하게 되면 데이터 표다. 그래서 데이터 표가 답이에요. 뭐 더 이상 해드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딱 봐도
데이터 표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연이율과 월 적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적금 기간이 이렇게 변할 때 만기 후에 금액이 이게 수식이니까 수식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표시할 거냐 예측을 해봐라 그런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3번입니다. 자, 23번의 포인트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한 겁니다. 특히 이제 문자에 사용하는 목록을 물어본 건데요. 자, 이것도 절대 실습이 필요합니다. 이거 뭐 공부 답이 뭐 몇 번이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목록을 구분할 때 세미콜론이 액세스고요. 엑셀에서는 컴마, 쉼표를 사용합니다. 자, 쉼표를 사용한다. 이게 외워져요. 뭐 이유나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유효성 검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하는 것을 유효성 검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 유치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8살 보다 작아야 되니까 7 이하만 입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을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10이라고 쓰면은 10이 입력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이 셀 포인터를 하나 찍든지 범위를 잡든지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셔가지고요. 정수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7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10을 쓰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거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류 메시지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7세 이하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도록 시도할 수도 있고요. 5 하면은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별에는 원래 남녀밖에 없죠.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문자일 때는 목록을 사용하거든요. 그때 등록을 할 때 남, 쉼표, 여 이렇게 입력하라 그 말이에요. 세미콜론이 아니고 쉼표 이것이 그래서 아까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남자라고 입력해도 우리는 같은 남자지만 남이나 남자나 컴퓨터는 남자하고 남은 다른 데이터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학년 같은 경우는 좀 많다 그러면 셀에 미리 입력을 해놓고 그걸 범위로 잡으셔도 돼요. 자, 보겠습니다. 물론 쉼표로 입력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커서를 원본에다 찍은 다음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대학교니까 이제 5학년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지울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등록을 해놓을 거예요. 학년, 종류 이렇게 이름을 등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요. 목록 는 하시고 학년, 종류 이퀄 하신 다음에 학년, 종류 이렇게 하셔야 똑같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효성 데이터 유효성 검사의 너비는 이렇게 열너비 쪽하고요. 기본적인 너비가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열너비하고 좀 관계가 없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목록의 원본으로 정의된 이름에는 범위를 사용하려면 등호와 범위의 이름 정의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주소로 입력하셔도 되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메시지 창에 오류 메시지 탭에서 설정한다.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는 유효성 설정이 들어가 있는 셀의 너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록 값을 입력하면 원본을 설정하려면 값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가 아니라 쉼표죠. 3번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넓혀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의 너비에 맞게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것은 엑셀이 아닌 파일을 불러와서 엑셀화 시키는 엑셀 데이터로 변경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액세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이니셜인 확장자고요. 주로 커말 1급에 나오죠. 텍스트 파일, 메모장으로 작성한 텍스트, 문자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쿼리라고 커말 1급에만 들어갑니다.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MS사는 원래 한글하고 라이벌이지 않지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종류가 과거에는 1급에서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2급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 액세스 파일 가져오기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웹 문서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원본에 가시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이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출제율 한 10%에서 20% 정도요. 수고하셨습니다. 25번입니다. 자, 25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고급 필터가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거의 안 빠지고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그만큼 공부해야 될 게 많다 그 말이죠.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조건이 이제 여러 개가 필드에 걸쳐서 나왔을 때 성명이라는 열에, 거주지라는 열에, 마일리지라는 열에 조건이 다른 열에 이렇게 부여가 됐죠. 그때 이 조건이 이제 같은 행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AND 조건이다. 우리말로는 동시만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거주지가 경기이고 그리고 동시에 2000보다 큰 마일리지가 그 데이터를 걸러보겠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 박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이 아스테리크라고 하죠. 보통. 만능 문자. 영어로는 이제 와일드카드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대체 문자. 이제 한자로는 이제 만능 문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박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오고요. 나머지를 다른 글자로 대체해주는 그런 기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쓸 수가 있냐면 박씨가 있을 때 박, 정, 수, 박, 인, 호, 요, 박, 별 이런 애들이 다 박씨인데 박씨만 거르고 싶어요. 그러면 박은 다 박으로 똑같은데 뒤에 있는 이름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부분은 그대로 써주고 다른 부분만 아스테리크라는 별로 받자 이 말이죠. 이걸 대체 문자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 박으로 시작하는 성이 박씨인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건과 여기에 있는 조건이 다른 행에 있죠. 다른 행에 있으면 그것을 우호 조건이다. 우리말로 둘 중에 하나, 선택만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해석을 하면은 경기이고 동시에 2000보다 큰 애들 따로, 그 다음에 박씨 따로 해서 5원은 서로 합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걸르면은 AND부터 먼저 하세요. 박씨가 나오면 얘가 지금 한 개가 나왔고요. 요거에 의해서 경기고 2000보다 크니까 경기에서 2000보다 큰 애가 여기 정선민밖에 없습니다. 추정철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걸러지죠. 최정수는 안 걸러지고
주정철도 걸러질 뻔 하다가 얘 때문에 탈락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합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둘 중에 아무거나 만족하면 되니까.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죠. 정선미, 박은희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은 행에 있으면은 and고요. 같은 행 꼭 좀 외워두세요. 해석을 할 때. 다른 행에 있으면 뭐다? 오어다. 그렇게 해서 and를 먼저 하고 오어는 서로 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6번입니다. 자, 26번의 키포인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모죠. 메모는 출제율 한 제가 볼 때는 20에서 30% 또는 30% 정도. 그리고 메모는 딱딱 정해진 흐름에서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응용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쉽게 맞을 수 있죠. 일단 답은요, 4번이에요. 셀에 입력한 데이터 딜리트 키를 누르면 내용 삭제라고 합니다. 내용 삭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즉 글자만 삭제가 되지 메모나 서식은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는 별도로 따로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절대 안 지워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메모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메모를 삽입할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이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하는 거죠.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최우성 강사. 셀에 보충 설명을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메모를 삽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숨은 상태가 되고요. 마우스를 빼면은 사라지는 이 상태가 숨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합격하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얘는 메모를 항상 표시하는 상태. 빼든지 딴 데 있든지 메모가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메모는 뭐 어떤 글자를 입력해도 돼요. 특수 문자도 가능하고 한글도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하고 아시겠어요? 또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눌러서 특수 문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키보드에 있는 특수 문자고요. 숫자도 당연히 입력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메모는 일부 서식만 또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 빨간색, 굵게 기울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메모의 특징이고 모든 메모를 다 보여주게 하려면 메모 모두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만 표시할 때는 메모 표시기 숨기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하나짜리고 요건 모두 하시면 이렇게 모두 나오는 거죠. 자, 다시 숨겨 볼게요. 아무데나 찍고 요걸 누르시면은 이제 다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글자만 지워지고요. 메모를 지우려면 여기서 삭제를 하셔야 되지. 딜리트하고는 별개고요. 홈 탭에 가시면 지우개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서 메모 지우기를 하셔도 되고 또 서식만 지우면은 이러한 서식만 지워지는 거지 메모는 안 지워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메모에는 문자나 특수문자 입력 가능하며 텍스트 서식도 지정할 수 있다. 검토 탭에서 모두 표시를 한다. 딜리트. 그러면 이제 1번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메모를 인쇄하는 방법이죠.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시면 메모를 인쇄하는 방법이 시트에 있습니다. 인쇄 안 할 수도 있고요. 시트의 끝에라고 놓으시면은 7페이지가 있으면 8페이지의 메모가 다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한 페이지가 더 나오면 자,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쇄하는 방법은 또 뭐냐? 보여지는 대로 하죠.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요. 자, 이 특징 하나만 챙겨두세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하시려면은 메모를 반드시 항상 표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저희가 숨겨버리면, 그죠? 예,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하면 얘만 나오지 위에 거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것까지 외워두시면은 이제 금상첨화죠. 통합 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끝에 인쇄할 수 있다. 또는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딜리트는 내용만 삭제하는 키입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7번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요. 원래 커말 1급에서 출제된 것이 2급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출제율은 선택하여 붙여넣기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명이 시험 보러 가면은 하나나 나올까 말까 한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시면은 굳이 뭐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지만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실무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꼭 해야 될 부분이죠. 자, 저희가 이제 어떠한 셀을 복사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제 붙이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붙이기를 하는 순간에 웬만한 건 다 붙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식도 붙고 메모도 붙고 값도 붙고 수식은 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도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값 및 숫자 서식이라고 하면 이제 서식하고 숫자에 관련된 서식 표시 형식이 같이 붙는 거고요. 수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붙는데,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는 값만 좀 붙였으면 좋겠다, 나는 서식만 붙였으면 좋겠다, 나는 메모만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이것을 나는 선택하여 붙여 넣을래요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반적인 기능을 좀 다 아셔야, 그리고 테두리만 제외할 수도 있고 또 열너비만 또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 높이는 없고요. 그리고 특정한 숫자를 또 복사를 해서요. 만약에 10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데이터가 한 50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곱하기 하면은 5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10하고 5가 곱해져서 5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없는 부분에만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또 세로로 긴 걸 가로로 길게 행렬 바꿈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에 엄청 많이 쓰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수식으로 는 해서 셀 주소를 찍는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데요. 는하고 A3 이런 것처럼 연결하여 붙여넣기도 할 수 있죠. 자, 주의할 것은요, 복사를 하셔야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되지 잘라내기 같이 오려두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복사할 데이터를 여러 가지 옵션을 적용하여 붙여넣는 기능으로 잘라내기를 실행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다. 붙여넣기에서 서식을 선택하는 경우 복사한 내용과 서식을 함께 붙인다. 이거 틀렸어요. 서식만 하게 되면 그냥 서식만 붙여넣기가 되는 거지 값은 붙여넣기가 안 되는 거죠.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없는 셀, 비어있는 셀만 탁탁탁 골라서 붙는 거고요. 데이터가 있는 곳은 안 붙이고 비어있는 것만. 복사한 데이터의 열을 행으로 행을 열로 이렇게 바꾸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거하고 요거 세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값 복사, 서식 복사, 그런 게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가 이제 제가 메모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편집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홈 탭에 가서 붙여넣기 가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실행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잘라내기를 한번 했어요.
그러면 메뉴가 안 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값만 붙여넣겠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을 하게 되면 서식이나 메모는 안 오게 돼요. 자, 다시 계속 붙일 수 있죠. 서식만 오겠다 그러면 내용은 안 오고요. 이렇게 형태만. 글씨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오죠. 엑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복사를 하신 다음에 메모만 하겠다 그러시면 이제 여기 메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작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너비만 좀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너비만 하시면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거죠. 실행 취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그냥 컨트롤 V 해버리면 데이터가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셔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내용 있는 셀만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 있는 것만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로로 길죠. 근데 이걸 세로로 길게 바꾸겠다. 그러면 복사를 하셔가지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면 이제 행렬 바꿈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기능이죠. 이렇게 가로로 긴 걸 세로로 길고 또 세로로 긴 것을 다시 복사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차후에 공부하실 때는 이제 V룩업 이 상태가 V룩업인데 이 상태가 H룩업인데 H룩업은 잘 직장에서 안 쓰고 이제 V룩업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보시는 것처럼 서식을 하게 되면 내용은 안 오는 거죠. 근데 내용이 왔다고 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2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28번 문제입니다. 자, 28번은 겁나게 어렵죠. 거의 1급 수준입니다. 근데 풀 수는 있어요. 키포인트를 딱 잡아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나오면 항상 홀수짝수, 배수에 대한 정보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나왔던 문제는 이제 홀수행과 짝수행을 이렇게 색칠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죠. 1번 조건부 서식에서 어려운 거요. 자, 홀수짝수행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mod라는 함수를 좀 쓰셔야 됩니다. mod는 이제 p 재수가 나오고 뒤에 재수가 나오는데 나머지를 정수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재수에다가 2를 쓰게 되면 2로 나누는 나머지가 0과 같으면 100% 짝수고요. 그 다음에 1과 같으면 이제 홀수다. 그런 것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아시겠어요? 4를 2로 나눠보세요. 나머지가 0이니까 짝수죠. 4가. 이런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9구단이 3단과 6단과 9단에 대해서 배경색을 칠하고 싶다. 그러면 3, 6, 9가 뭐예요? 이게 3의 배수예요.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2번이죠, 이제. 그죠? 거의 1급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3의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모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드 하시고 어떠한 P재수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잖아요. 그러면 이 P재수 세모가 3의 배수가 돼요. 자, 3을 3으로 나눠보세요. 나머지가 0이죠. 6을 0, 3으로 나눠보세요. 나머지가 0이죠. 7은 아니죠. 9를 3으로 나눠보세요. 0이죠. 12도 0이죠. 그래서 어떤 수를 나눴을 때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n의 배수가 되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4, 8,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6, 9는 3의 배수, 어떤 수의 배수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드라는 게 홀수 짝수와 배수에서 사용된다. 그걸 일단 아시고요. 그리고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답이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깊게 해야 되는 게 제가 1급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보통은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할 때요, 행단위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행단위. 근데 여기는 이제 열단위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하실 때 보시면 이제 행단위 할 때는 특정 열이 조건에 참여하는데, 이제 열단위로 할 때는 이제 특정 행들이 조건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B2 같은 경우는 요걸 말하는데요. 열을 고정해 버리면 열이 이쪽으로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3으로 4로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죠. $2 같은 경우는 이제 $2 그러면은 열은 고정이 안 되고 핵만 고정이 되니까 밑으로는 못 내려가고 옆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단위 정렬을 할 때는 행단위 정렬하고 좀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열은 넘어가면서 계산을 해줘야 되고, 행은 이 행만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고정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행 고정 혼합 참조 주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에서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왜 달러가 여기에 붙는지 여기 붙는지 다시 한번 적용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2가 되는 이유를 $B2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열이 고정되잖아요. 달러가 앞에 붙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3으로 가고 4로 가야 되는데 열을 고정해 버렸으니까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얘는 틀린 거고요. 여기는 행을 안 보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B열 같은 경우는 이 열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이쪽 C열로 넘어가고 D열로 넘어가서 3의 배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열은 고정을 안 해주고 이제 행은 여기에 있는 값만 비교를 해야 되지 여기 비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행은 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을 고정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면 답을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답은 2번입니다. 3, 4번은 죽었다 깨나도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자, 29번의 키포인트는 매크로고요. 매크로에서는 조금만 공부하셔도 쉽게 2급에서는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엑셀 파일에도 매크로를 적용하고자 한다. 범위를. 그럴 때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가 맞습니다. 말이 개인용이지 개인용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뭐 A라는 파일, B라는 파일, C라는 파일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문서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매크로 저장하실 때. 현재 문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서 딱 한 개만 쓸 수가 있고요. 새 통합 문서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 열 때마다 되는 거 아니고요. 새로운 게 한 번만 열리고 거기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 개만 되는 거니까 현세계 종류도 외워두시고 개인용 특징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매크로 이름엔 공백이 포함될 수도 없고 숫자로 시작할 수도 없고요. 특수 문자는 언더바만 들어가고 항상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똑같죠? 매크로 VBA 언어로 기록되며 1급에서는 VBA 언어를 알아야 되지만 2급에서는 VBA 언어가 기록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죠?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사용하여 매크로를 편집할 수 있어야 되지만 1급은, 2급은 편집할 수 있구나, 삭제할 수 있구나, 수정할 수 있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할 수 있다. 편집을 안 하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2급은 좀 여하튼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숫자나 특수문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가 올 때는 앞에 컨트롤이 붙고요. 대문자가 오면은 이제 앞에 컨트롤과 시프트가 같이 오니까 그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크로 단축키를 컨트롤 C로 만약에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게 복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엑셀로 돌아와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매크로가 실행되니 아니면 2번 복사가 되니 그 말이에요. 예, 매크로가 우선한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엑셀의 기능키와 중복이 되므로 뭐 지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도 다 틀린 거예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키를 지정할 수 있으나 바로가기 키는 매크로를 실행하면 오류 메시지가 난다. 아니고요. 매크로가 우선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0번입니다. 30번의 키포인트는 기본 함수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네, 좀 보기 좋게 제가 한 칸을 좀 인수별로 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뭐 실제 실기시험에서 띄어도 되고요. 함수 내부에서 인수 구분은 공백을 무시하거든요. 자, 여하튼 라지라는 것은 뭐냐? n번째 큰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범위가 오고 n번째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두 번째 큰 값이다. 그죠? A2에서 C2니까 잘 보셔야 돼요. 또 D2로 보시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나와요? 200이 나오네요. 네. A2에서 D2까지예요. 범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큰 값이면은 얘는 300이 나오겠네요. 뭐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네요. 스몰 범위 안에서 n번째 작은 값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절대 참조가 와도 뭐 여기서는 채우기 핸들 할 게 아니니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A2부터 C2까지 달러가 붙은 게 원래 절대 참조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작은 값이니까 얘가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200이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네요. 뭐 그걸도 풀어봐야죠. 스몰 여기서도 두 번째 작은 값이니까 400이 들어오더라도 200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입니다. 그죠? 뭐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1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31번도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한 특징을 모르시면은 굉장히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문제가. 함수 마법사는 수식 탭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있는 함수 삽입 명령을 선택하거나 수식 입력줄에 있는 함수 마법사 삽입 아이콘 fx를 클릭하여 실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큰 어려움은 없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함수를 입력할 때는 는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또 여기 fx라는 거 보이죠? fx를 눌러서 함수의 범위, 용도에 따라서 딱딱 찾아서 할 수도 있고 모두에 가서 하고 또 여기다가 직접 검색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수식에 가시면은 함수 삽입이 있으니까 함수 라이브러리 이렇게 하셔도 똑같습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하는 게 제일 좋죠. 여하튼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수식 탭의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범주를 선택하고 함수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함수 대화 상자가 나와서 좀 작업하기는 편합니다. 함수식을 직접 입력할 때는 입력한 함수명의 처음 몇 개의 문자와 일치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이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suv substitute라는 함수를 쓰려고 하면 길잖아요. 그럼 su 치면은 여기 나오죠. 그때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로 탭 키를 눌러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함수 목록에서 선택을 해도 된다.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이다. 그 말이거든요. 보통 이것 때문에 3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첩함수라는 것은 함수 안에 함수를 쓰는데 최대 3개까지 함수를 중첩할 수 있다는 아니고요. 이제 그 if 함수를 예를 들게 되면
if 함수 같은 경우는 2003 버전에서는 이제 최대 8번, 그러니까 조건을 9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07 버전에서는 61번까지 중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인데요. 참 어렵죠.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게 있을 텐데, 아무튼 정확한 것을 고르고요. 애매한 것을 삼각형을 치고 답을 고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참 좀 그렇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쇄 부분의 페이지 설정입니다. 32번입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글 바닥글보다는 시트가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머리글로 삽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자, 뭐 같습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한글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시트 이름 가능하고요. 파일 경로, C 땡땡 뭐 원화 표시하고 그런 거요. 그림 삽입할 수 있어요. 표는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답은 1번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추가 옵션 단추 누르고 머리글 바닥글에 가면요. 이제 머리글 편집이라고 가시면 여기가 그림 삽입하는 거고요. 여기가 시트 이름 삽입하는 거고,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수, 날짜, 그 다음에 시간, 이게 경로예요. 그리고 이게 파일 이름, 이런 것들이 누르면 들어가는 거죠. 앰퍼샌드 탭이라고 하면 이게 시트 이름이고요. 이렇게 하면 파일 이름, 이렇게 하면 이제 경로, 시간, 날짜, 전체 개별 족수. 너무 많이 넣었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안 해보면은 모를 것 같아요. 좀 약간 더러운 문제도 표현되어 있지만,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1번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엑셀에는 표라는 게 없거든요. 셀 구분선이라는 게 있지. 그죠? 표라는 개념은 독립적인 개체는 한글이나 워드밖에 없어요. MS 워드. 엑셀에는 표라는 개념이 없고, 파워포인트도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33번입니다. 33번은 수식에 관련된 문제죠. 데이터베이스, 조건 플러스 에버리지, 평균인, 요 용도가, 디에버리지 함수, 아니면 에버리지 if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여하튼 뭐 주어진 대로 썼으니까 저희는 주어진 대로 봐줄 수밖에 없죠. 자, 1번. 인수가 뭐냐?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목이 포함돼요. 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첫 행에 제목이 있고 세로로 길게 나열된 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유일하게 제목을 포함하는 함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격증에서 A4부터 E10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다 잡아도 됩니다. 뭐 수학량까지 계산할 거면 수학량까지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가 뭐냐? 계산할 열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량을 계산해라 그 말이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딴 거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수학량이라는 게 D4셀이죠. D4셀이니까 직접 입력 안 하고 셀 주소 D4를 찍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1열, 2열, 3열, 4열, 5열이죠. 그래서 계산열이라는 4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제 다 공부하셔야 돼요. 2급에서. 1급도 마찬가지고요. 계산할 열에 제목 셀을 찍고 셀 주소를, 아니면 계산할 열 번호를 찍어도 되고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큰 따옴표로 써도 된다. 이게 계산한 게 수학량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제일 어렵죠.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은 셀에다가 입력을 한 형태로 받으셔야 돼요. 셀 주소로. 그래서 고급 필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A1부터 C2까지 되니까 이렇게 되죠.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는데 모두 같은 행이니까 뭐예요? AND 조건이구나. 동시만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는 베야 되고요. 높이는 10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높이는 20보다 작아야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골라볼게요. 배. 일단 3개가 골라졌고요. 다 고르면 안 됩니다. 높이가 10보다 커야 되니까 너는 땡. 그죠? 2개 남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높이가 2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뭐 해당하네요. 만약에 얘가 21이었다 그러면 이제 얘도 나가리가 될 텐데,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 하나 하고요, 요거 하나 해서 2개가 되는데, 수확량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14하고 10에 대한 평균을 나누면 되죠. 24니까 평균을 2로 나누게 되면 12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게 계산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산열이다. 제목, 셀 주소, 열번호. 이게 조건을 사전에 입력한 조건 범위, 3번째 인수고, 전체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거다. 제목을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요. 이해가 가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36번입니다. 36번의 키포인트는 이제 셀 참조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식에서 셀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식에서 셀을 사용할 때 셀 주소를 사용한다. 그것을 유식하게 이제 셀 참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일단 답은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1번을 고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셀 참조를 할 때 상대 참조 주소를 사용합니다. 절대가 아니고 달러가 붙어 있으면 이제 절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C4라는 셀이다 그러면 C4를 쓰게 되면 이게 상대 참조 주소고요. 절대는 $C, $4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참조다. 고정된 주소죠. 예, 그래서 답은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A1 플러스 B1을 했어요. 이 셀 참조를 했다 이 말이죠. 수식에. 예, 그러면 이 수식을 하고 난 다음에 수식 OK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1을 제가 이름 정의를 했어요. 뭘로? 원금이라고 이름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A1을 원금으로 이름으로 바꿔야 되냐? 아닙니다. A1을 쓰셔도 되고 원금이라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2개를 모두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거 옳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참조 에러가 발생하므로 기존 셀 참조를 모두 정의된 이름으로 수정해야 된다. 수정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셀 주소를 참조를 할 때 다른 시트를 참조하는 경우죠. 가령 시트 1의 A1과 시트 2의 A1을 더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트라는 것을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A1 플러스 A1이다. 이렇게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항상 동일한 시트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트에서는 시트명과 셀 주소 사이에는 느낌표로 구분을 했거든요. 느낌표에 느낌표. 근데 여기는 마침표라고 했으니까 여기 틀린 거죠. 그래야 이제 어느 시트의 A1인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에서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광주가 2개 있잖아요.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고 전라남도 쪽에도 광주가 있으니까 어느 시트의 A1인가 어느 도의 광주인지를 표기를 해줘야 되죠. 그럴 때 이제 경기도 엑셀이라고 하면 느낌표 광주 이렇게 쓰자 이 말입니다. 이게 셀 참조가. 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데 이 4번은 거의 시험에 1급 수준이고요. 나온 적이 없는데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것이 있어요.
는하고 셀 주소를 이렇게 찍어주기만 하면 연산자가 없죠. 그러면 A1 셀에 어떠한 값을 수정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연결하여 붙여넣기도 값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는하고 이렇게 셀 주소를 찍게 되면요,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 참조가 오게 되는 거고요. 그때 F4를 눌러야 절대 참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상대 참조가 기본적으로 오는구나. 1을 하고 5를 하면 이제 6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절대 참조가 아니고. 그죠?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얘를 이름 정의를 했어요. A1을 뭐라고 했냐, 원금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놓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수식을 찍으면 이제 이렇게 이름으로 들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셀 주소를 쓰고 싶은 사람은 다시 A1이라고 수동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2번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트에 있는 값을 더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는 하시고 A1 요거 칠까요? B1 플러스 이제 다른 시트로 이동하려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은 다른 데 한번 더 가볼까요?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플러스 다른 시트로 이렇게. 원래 이게 절대 참조가 안 오고 상대 참조가 다른 시트에도 기본적으로 오는데요. 뭘 제가 설정을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셀 주소와 시트명 사이에 느낌표를 쓰는 거고요. 시트명이 없으면 동일한 시트라고 인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숫자로 시작하거나 공백이 있거나 특수문자가 있으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시트명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이제 조금 잘 안 쓰는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D1에다가 최우성이라고 쓰시고 는 하고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것을 연결하여 붙여넣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복사를 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붙여넣기를 딱 하면은 자 보세요. 붙여넣기. 여기에 이제 붙여넣기 옵션 단추가 나오죠. 그때 여기서 셀 연결을 하게 되면 는하고 셀 주소로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 참조가 연결하여 붙여넣기에서는 나오는데요. 하나일 때는 여럿일 때는 또 상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제가 최우성 강사라고 바꾸면 이렇게 연결된 셀들이 다 같이 바뀌는 거죠. 이것을 연결하여 붙여넣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옵션 대화상 단추에서 셀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는하고 셀 주소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 말이에요. 는하고 A3 이렇게 이것을 유식하게 이제 연결하여 붙여 넣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 2, 3번이 다 틀렸습니다.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은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믹스돼서 셀 참조를 물어보는 문제는 수고하셨습니다. 네, 35번입니다. 자, 35번의 키포인트는 워크시트. 워크시트에 관련된 작업을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고 뭐가 잘못됐는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워크시트의 수는 최대 255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2007 버전 이후부터는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워크시트의 이름은 공백을 포함할 수 있고요. 띄어쓰기가 가능하다 그 말이고, 뭐 이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갖고 더럽게 이렇게 뭐 32자 이렇게는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대신에 이제 안 되는 문자가 슬래시 원화 표시 만능 문자 같은 대괄호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가끔가다 날짜 쓰실 때 2 슬래시 4 이렇게 2월 4일 쓰시는 분이 있는데 시트 이름이 안 바뀌죠. 예, 선택한 워크시트를 현재 통합 문서 또는 다른 문서에 복사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 시트 복사하거나 시트 이동하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답은 4번입니다. 왜 그러냐? 예, 컨트롤 Z가 보통 실행 취소라고 하죠.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아닌가 보다 다시 되돌리기라고 하는데요. 마우스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예, 실행 취소는 안 되는 게 엑셀에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매크로는 실행 취소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시트에 관련된 작업도 실행 취소가 안 돼요. 시트 이름을 바꿨어요. 되돌리기 안 됩니다. 시트를 삭제했어요. 되돌리기 안 되죠. 그래서 시트 관련 작업들은 실행 취소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이제 이렇게 엑셀로 들어가서 오피스 단추를 누르고 엑셀 옵션에 가서 기본 설정에 가면 포함할 시트 수가 있죠. 여기다가 300이라고 쓰면 이제 255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됐죠. 예. 그리고 적용을 하려면 반드시 껐다가 다시 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시트 이름을 변경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2 슬래시 4 이렇게 쓰면 이제 안 된다고. 예. 아예 입력이 안 돼요. 원화 표시도 그렇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제가 얘를 24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 그러면 되돌리기를 하게 되면 실행 취소가 있죠?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되살리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복사하는 방법은 이제 다른 통합 문서를 하나 띄우고 이렇게 하시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복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동 복사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같은 시트, 같은 파일에 할 때는 여기를 건들지 마시고요. 끝으로 이동해서 복사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은 곳의 파일에 복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시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곳의 파일에다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다른 파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복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알고 공부를 하시면 답이 4번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36번입니다. 36번은 3차원 차트로 변경이 가능한 유형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3차원 차트가 지원되지 않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새 이런 류의 문제가 좀 이거보다 중요한 게 훨 많은데 이런 거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바닥이 났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온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그래서 차트를 먼저 삽입해 가서 보시면은 세로막대 형태는 3차원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가로막대도 있겠죠. 그럼 뭐 방향만 다르니까. 자, 꺾은 선에 가셔도 3차원이 있고요. 원형에 가도 3차원이 있고, 영역형에 가도 3차원이 있고, 분산형에 가면은 3차원이
없죠. 기타에 가시면은 도너츠도 3차원이었고, 표면형 자체는 이제 3차원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주식형도 3차원이었고요. 예. 이런 형태만 좀 아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너츠는 3차원형이 안 되고요. 아까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주식형, 분산형도 안 되고 주식형도 안 되니까 뭐 답은 뭐 요거밖에 없네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 여하튼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그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7번 문제입니다. 37번에서는 이제 매크로 문제가 키포인트고요. 이 문제는 과거에도 좀 제법 나와서 어느 정도 매크로에 대한 특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게, 매크로 대화 상자에 보면 이제 삭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도 있고,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옵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가기 키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수정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키와 설명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옵션이고요. 뭐 이것만 알아도 답이 나오네요. 뭐뭐 단추는 매크로 이름 자체나 명령 코드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편집 단추를 눌러야 매크로를 수정할 수가 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크로를 하나 그냥 랜덤으로 만들고, 매크로 1로 할게요. 그냥 진하게 기울게 하는 매크로 만들고 기록 중지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매크로 대화 상자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Alt F8. 여기에서 새로운 이름을 쓰게 되면 매크로를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 이름을 선택하시면은 메뉴가 뜨니까 실행도 할 수 있고 한 단계씩 실행할 수도 있고 편집, 삭제, 옵션이죠. 옵션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바로가기 키와 매크로 이름 못 바꾸고 설명을 추가해서 또는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제 내가 작성한 매크로가 이렇게 VBA 코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크로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요. 두 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정답은 옵션과 편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8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은 차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키포인트가 차트예요. 자,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지금 데이터 계열이 서로 오버랩 됐거든요. 교차했죠. 그럼 계열 겹치기가 되어 있는 상태다 아셔야 되고요. 계열 겹치기는 계열 겹치기 값이 양수일 때 겹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음수는 안 겹쳐요. 음수일 때면은 두 개의 계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음수가 좀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는꿈선과 보조는꿈선이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가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계열이라는 것은 범례를 보시면 알겠고요. 그래서 계열이라는 것은 Y축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X축 항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차트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계열은 남과요. 맞습니다. 데이터 원본은 표 전체 영역이 사용되고 있다.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X축 항목이라고. 항목이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계열은요? 여기에요. 요거는 안 들어갔어요. 전체 표가 아니라 요 빗금친 부분만 들어가니까 틀렸죠. 확실하게 틀린 것은 4번이고요. 이제 해답지를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2번도 정답 처리를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이유는 아마도 주는꿈선에 대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보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는 맞고 주는 좀
애매하지 않냐 그렇게 어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정답 처리로 해줬다니까 2번과 4번이 정답 처리고요. 확실한 것은 4번이니까 4번을 정답으로 쓰시는 게 낫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9번도 차트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거고요. 네, 차트에서는 좀 챙겨두셔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자, 일단 차트 범위를 행과 열을 숨기게 되면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차트 범위가 비열이 들어가는데 비열을 숨겼다, 삼행을 숨겼다, 그러면은 차트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예,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예, 좀 챙겨 두시고요. 차트 제목과 가로, 세로, 축 제목, 범례, 그림 영역 등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이동할 수 있다. 예, 이러한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축 제목 이런 부분이거든요. 범례. 예, 끌어서 임의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는 곳에 사용하시는 게 좋죠.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는 순간에 차트 크기에 셀에 맞춰 조절된다.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실기를 하신 분들은 딱 알 텐데 차트 크기 조정을 할 때요. 셀 구분선에 딱딱 자석처럼 좀 붙고 싶다. 구분선에 자석처럼 달라붙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모든 개체에 Alt를 눌러야 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 도형도 마찬가지고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컨트롤이 틀렸어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 종류를 차트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예, 자기만의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lt예요. Alt. 도형이나 그림이나 차트를 셀 구분선에 자석처럼 달라붙게 하는 게 Alt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가면 뒤에 문제가 또 나왔으니까 그때 해설을 같이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인쇄 관련 키포인트가 인쇄고요. 예, 좀 많이 나오는 인쇄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서 숨기기 실행한 영역도 인쇄가 된다가 아니라 행이나 열을 숨기게 되면 아시겠어요? 인쇄가 안 돼요. 숨기면은 아시겠어요? 요거 좀 챙겨 놓으시고요. 예, 인쇄 영역에 포함된 도형들을 함께 인쇄하려면 인쇄 대화 상자에서 개체 인쇄를 선택하여 인쇄하면 된다. 예. 자, 워크시트에서 삽입된 차트만 인쇄하려고 하면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인쇄 명령을 하게 되면 차트만 단독으로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시트를 한 번에 인쇄하려면 인쇄 대화 상자에서 여러 시트를 선택하여 인쇄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죠? 옳은 것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3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틀린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은 말씀을 드렸죠. 행이나 열을 숨기게 되면 안 보여지는 거고요. 자, 개체를 인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체는 인쇄가 됩니다. 예, 개체를 그린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가시면은 도형 서식이 아니고요. 크기 및 속성으로 가시면은 속성에 가면은 개체 인쇄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인쇄 안 하고 싶으면 인쇄를 안 눌러도 상관없죠. 근데 왜 틀렸냐면 개체 인쇄라는 게 인쇄 대화 상자에 있는 게 아니라 도형의 속성을 보여주는 서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인쇄 대화 상자의 개체 인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면 도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 막 10개, 10개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이제 VBA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VBA를 모르시니까 이제 인쇄를 안 하고 싶으면 일일이 다 선택을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을 가셔서
시트에 가시면은 간단하게 인쇄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체크를 하시면은 도형이나 그림이나 선들이 인쇄가 안 됩니다. 테두리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림까지도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죠. 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 객체를 개별적으로 하는 곳은 객체 속성에서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한 곳에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인쇄 대화 상자하고는 별개죠. 그죠? 그리고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인쇄하게 되면 차트만 단독으로 인쇄되고요.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인쇄하게 되면 워크시트와 차트가 같이 인쇄됩니다. 사무자동화 같은 경우는 워크시트하고 차트를 같이 인쇄하는 시험이죠. 여러 시트를 한 번에 인쇄하려면 여러 시트를 해야 되는데 인쇄 대화 상자에 보시면요. 인쇄 대상이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트라는 것은 없고요. 선택한 시트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선택한 시트로 놓으시면은 이제 선택한 시트 한 개만 되는 거고요. 셀 블록을 잡으면 선택한 시트에서 블록 한 부분만 인쇄가 되는 거고, 전체 통합 문서에다가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전체 통합 문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시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시트를 인쇄할 수 있거나 하나만 하거나 그 다음에 선택 영역만 하거나.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시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제가 클릭을 하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은 여기 그룹이라고 이렇게 시트 위에 뜹니다. 그래서 시트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인쇄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시트로 하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3개가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한 시트라는 것은 시트 그룹이 없을 때는 한 개만 되는 거고 시트 그룹이 있을 때는 그룹 전체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그룹에 상관없이 모두 올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인쇄 대화 상자에 여러 시트라는 게 없어요. 이런 더러운 문제죠. 이런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